깨어있는 방송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 전원책과 함께하는 출근길 시사 프로그램 출발 새아침. 예, 전원책의 출발 새아침 3부 시작합니다. 광고 하나 듣겠습니다. 자기야, 안전벨트 했지? 아들, 급하다고 너무 밟지 말고. 너 회식 끝나면 꼭 대리 불러라. 아빠, 운전 조심히 다녀오세요. 늘 당신의 안전을 걱정해주는 사람들. 그 마음 하이카에 담아.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이 시각 들어온 외신 소식. 국제부 리포트. 계속해서 밤사이 들어온 지구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국제부 연결합니다. 안소영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예, 시리아 군사 개입과 관련해서 유엔 안보리 회의가 열렸는데 역시 중국과 러시아가 크게 반발했군요. 회의가 중단되기까지 했다면서요. 네, 시리아의 군사 개입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유엔 안보리 회의가 소집이 됐는데요. 예상대로 중국과 러시아가 크게 반발했습니다. 하지만 결의안 없이도 일단 서방 국가들이 공습에 나설 가능성은 큽니다. 오늘 회의는 미국과 중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등 5개 상임위 세국이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사만다 파워 미국 대사는 국제사회가 시리아에 대한 즉각적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와 중국 대표가 이에 반발하고 회의장을 떠나면서 논의는 결국 중단됐습니다. 당초 오늘 회의에서는 시리아에 대한 국제사회의 군사 개입을 허용한다는 내용의 영국이 제출한 결의안 채택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 등 서방 국가들이 유엔 결의안 없이 일단 독자적으로 공습에 나설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예, 한 달 전입니까? 그 무기를 운반하다가 파나마에 억류됐던 북한 화물선 청천강호가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 위반이라는 보고서 초안이 나왔죠? 예, 그렇습니다. 2주 전 이 청천강호 조사를 마친 유엔 전문가들의 조사 내용이 알려진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파나마 공공안전부가 오늘 유엔 전문가들이 작성한 보고서 초안에 청천강호에 실린 화물은 의심의 여지 없이 유엔 제재를 위반했다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공공안전부의 한 소식통은 파나마 당국이 유엔 전문가들이 작성한 보고서 초안을 받았다고 전했는데요. 앞서 쿠바에서 출발해 파나마 운하를 지나 북한으로 가려던 청천강호는 지난달 15일에 미그 21 전투기와 미사일 부품 등 무기류를 몰래 실은 사실이 적발돼 파나마에 억류됐습니다. 유엔은 지난 12일 전문가들로 구성된 조사단을 파나마에 파견해 청천강호가 제재를 위반했는지 조사했습니다. 예, 일본 요코하마시 교육당국이 관동 대지진과 관련해서 교과서 기술을 왜곡한 것으로 드러났죠. 어떤 내용입니까? 예, 일본 NHK는 1923년 관동 대지진 발생 지역 중 하나인 요코하마시의 교육위원회가 중학생용 부교재인 요코하마알기 오레판에서 군대와 경찰이 조선인 학살을 자행했다는 종전 판 기술 내용을 삭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교육위는 지난 2012년판에 포함된 군대나 경찰 등이 조선인에 대한 박해와 학살을 자행하고 중국인을 살상했다는 내용에서 군대와 경찰이 관여했다는 내용을 삭제하고 또 학살이라는 표현을 살해로 바꿨습니다. 이에 대해서 역사 연구가와 대학 교수 등 30여 명은 오늘 요코하마시 교육위원회에 부교재 회수를 중단하고 내용 수정을 취소할 것을 요구하는 청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관동 대지진은 지난 1923년 9월 1일 도쿄와 요코하마를 중심으로 이 한 관동 지방에서 발생했고요. 10만 명 이상이 사망한 최악의 지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진 발발 후에 혼란의 와중에 일본 군과 경찰이 조선인이 우물에 독을 풀었다는 등의 유언 비어를 조작해서 현재 있는 그 제일동포 수천 명을 학살한 사건입니다. 네, 일본은 역시 아직 문명국이 아니군요. 미국에서는 여중생과 성관계를 가진 남자 교사에게 판사가 내린 처벌을 두고 비난이 쏟아지고 있죠. 예, 미국의 50대 남자 판사가 여중생과 성관계를 가진 동년배 남자 교사에게 솜방망이 처벌을 내려 공분을 낳고 있습니다. 현지 언론들은 토드보 54살 판사가 중학생 여제자와 성관계를 맞은 혐의로 기소된 램볼드 같은 나이입니다. 이 54살 교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하면서 31일만 실형을 살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판사는 여학생의 외모가 실제 나이보다 더 들어 보였다면서 폭력성 또 강제성도 없어서 간간의 종류로 보기 어렵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는데요. 이 학교 당국에 의해 고발된 램볼드는 지난 2008년 당시에 14살이었던 제자와 수차례 성관계를 맺고 성교 등 3가지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피해 여학생이 지난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더욱 관심을 끌게 된 사건입니다. 현재 언론은 이번 판결에 분노한 사람들이 인터넷에 보판사의 사퇴를 요구하는 청원 사이트를 개설하는 등 비난의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안소영 기자였습니다. 출발 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빗줄기가 점점 굵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차를 두고 나오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낮에 강한 비가 내린다고 하니까요. 운전하실 때는 속도를 줄이고 안전하게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올림픽대로 사고 소식 있습니다. 공항 쪽으로 한강대교를 조금 지난 지점에 승용차 관련 추돌 사고가 났는데요. 지금 이 사고 여파로 길게 밀리고 있고요. 도봉도는 도심 방면으로 미아사거리에서 기름역 구간이 밀리고 이후로 동소문로 기름교에서 회화동 교차로까지 속도를 못 내고 있습니다. 통일로도 도심 방면으로 연신내역에서 동병여고, 불광역에서 독립문역까지 쭉 속도를 줄이고 있고요. 연서로가 연신내역에서 영말 사거리 구간 속도가 떨어져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가 서울 방면으로 달래내에서 서초 통과하기 어렵고요. 반대쪽 한남에서 서초 구간, 서울 시내 구간에서 속도를 줄이고 있는데 계속해서 서울요금소 부근에는 버스 관련 사고가 났다는 소식입니다. 이후로 수원 부근에서도 잠깐 정체되고 있고요. 서울 외곽순환고속도로가 판교에서 구리 쪽으로, 계양에서 송내, 조남분기점에서 수암터널, 평촌에서 청계요금소 구간 속도 내기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 유보윤이었습니다. 전원책의 출발새 아침은 청취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골뱅이 YTN 날스타트 트위터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좋은 의견 많이 남겨주세요.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내용이 담긴 상법 개정안을 놓고 논란이 컸습니다. 이번 법무부가 입법에 예고한 개정안은 대주주의 전횡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마는 재계는 경영권을 침해당할 소지가 너무 크다면서 반발하고 있죠. 어제 재계 총수들과 오찬 회동한 박 대통령은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경제민주화가 대기업 옥죄기나 과도한 규제로 변질되지 않고 본래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 예, 상법 개정안 수정을 시사한 겁니다. 어제 저희 방송에서 상법 개정안 수정론에 반대하는 새누리당 경제민주화 신청 모임 간사 김세연 의원을 인터뷰한 데 이어서 오늘은 그 반대 입장을 듣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 기업정책연구실 신석훈 박사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신 박사님. 예, 안녕하십니까. 예,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10대 그룹 총수들과 오찬 모임을 가졌습니다. 예. 이 관심은 역시 상법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의 발언인데요. 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이 수정을 시사를 했는데 재계의 우려를 잘 알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상법 개정안은 신중히 검토해서 많은 의견을 청취해서 추진하겠다, 이런 입장을 보였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일단 뭐 이 상법 개정 처음 논의될 때부터 상당히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던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뭐 박 대통령께서 이제 그런 우려를 알고 계시다니까 일단은 다행이고, 또 하나 이제 이 상법 개정에 있어서 좀 총론적으로 볼 필요가 있는 게, 이런 상법 개정이 자칫 이 현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경제민주화라든가 창조경제와 이게 역행할 소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상법 개정이 지금 5가지 제도가 여러 개가 있는데 뭐 뒤에서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그런 제도들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소수주주들이 경영활동에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주는 제도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됐을 때는 물론 언뜻 생각했을 때는 소수주주들의 권한을 강화하고 그를 통해서 지배주주의 권한을 통제하니까 바람직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소수주주들이 경영에 적극적으로 자꾸 참여를 하다 보면은 소수주주들은 어떤 뭐 시세 차익이라든가 배당에 주로 관심을 가지는 경우가 크기 때문에 물론 그게 나쁜 건 아니겠지만, 그것이 자칫 투기자본들의 악용이 돼서 경영활동을 지나치게 단기이익 추구라든가
단기 주가 끌어올리는데 혹은 배당 쪽에만 관심을 가지게 되면 이게 자칫 경제민주화라고 하는 어떤 상생 부분이라든가 창조경제라고 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를 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경영을 해야 되는데 이게 회사가 지나치게 단기 추구만 하다 보면은 그런 부분과 역행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우려도 분명히 인식을 하고 있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어제 박 대통령의 그런 말씀은 이런 의중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그 소액 주주의 경영 참여하는 것은 장점도 있지만 그 단점도 아주 많이 있다. 그렇죠. 시세 차익과 배당에만 관심을 두고 있다. 이제 이런 말씀이신데 이 법무부가 나온 상법 개정안을 두고 그 예상외로 재개 반발이 굉장히 거셌거든요. 19개 경제단체가 일제히 반대 목소리를 냈는데 지금 그 야당이나 여당 안에 또 경제민주화 실천 모임에서는 이 수중을 해서는 되지 않고 그대로 관찰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지금 표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재개 쪽 입장은 거의 다 지금 수정해야 된다 이런 입장입니까? 그렇죠. 이게 자꾸 지금 뭐 마치 전면 재개 쪽에서 전면 수정하라 이렇게 되니까 굉장히 뭐 과격하게 느끼실 수가 있는데 원래부터가 첫 단추가 지금 잘못 끼워진 법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나온 그런 제도들에 대한 논의는 사실 2011년도 상법 개정할 때 충분히 논의가 됐었고 그때 이건 기업들의 임의적인 선택에 맡기자라고 결론을 내린 것들이 대부분의 제도인데 그게 지금 1, 2년 지나서 와갖고 기다리고 그런 어떤 좀 잠시 시간도 안 주면서 이걸 강행적으로 이제부터 하겠다. 이렇게 하는 건 너무 촉박하고 어떤 법 논리에도 안 맞기 때문에 처음부터 첫 단추를 잘못 낀 거기 때문에 이거 전면 수정한다 이렇게 되면 마치 굉장히 파격적인 것처럼 들리지만 사실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원점부터 다시 검토해보는 게. 오늘은 청와대에서 이제 중견기업 30개 기업주와 오차 모임을 가지고 또 이제 앞으로 중소기업과도 오차 모임을 아마 가지겠죠. 근데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은 어떻습니까? 그 입장에서는 지금 이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 수정해야 된다는 입장입니까? 왜냐하면 이게 지금 잘 아시는 것처럼 모든 기업, 중소기업이건 대기업이건 모든 기업들이 지금 상법 개정에 대해서 반대의 목소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다른 공정거래법 할 때는 사실 대기업만 반대하고 중소기업 쪽은 오히려 뭐 침묵을 지키거나 찬성을 했는데 그때는 대상이 대기업 집단이라고 하는 때 국한이 돼 있었는데 이런 상법 개정은 그게 아니라 모든 상장회사를 전제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상법이 그만큼 기업 활동의 기본법이고 뼈대기 때문에 이것을 잘못 건드렸을 때는 뭐 공정거래법이라든가 이런 것과는 또 다른 차원의 여파가 있기 때문에 모든 기업의 이해관계 그것이 중소기업이건 대기업이건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그런 핵심적인 기본법이기 때문에 그만큼 기업들은 지금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고 그게 대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많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법이기 때문에 이런 근본법이라는 것 기업 활동의 기본법이라는 걸 좀 분명히 인식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시간은 없지만 하나씩 몇 개만 좀 짚어보죠. 우선 감사위원을 선출할 때 최대 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것 이걸 이제 재계에서 아주 그 반대를 많이 했는데 이 그 반대 이유는 그렇습니다. 외국계 펀드라든지 다른 어떤 그 불순 세력들이 후보를 내서 의사회를 장악할 수 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외국계 펀드가 이사 한 명을 선임하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인데 주주의 경영 참여 시도를 무조건 경영권 위협이라고 주장하는 건 좀 과도한 자기 방어 아니냐. 이런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어떻습니까? 문제는 이게 정말로 물론 쉽지는 않을 겁니다. 외국 자본이 진짜 경영권을 침범을 해서 뭐 경영권을 뺏어간다 이런 일은 쉽지는 분명히 않은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수단들이 악용이 되면 어떤 그 물꼬를 터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본적으로 투기자본이 들어와서 너 내 말 안 들으면은 앞으로 지금 내 투기자본들 여기 자본들 많으니까 모아서 이렇게 행동할 거야라고 겁을 준다는 얘기죠 사실. 진짜 들어가서 뭐 이사를 몇 명 이게 아니라 그 이미 이번 상법 개정을 통해서 그 투기자본들이 활용할 수 있는 무기가 생겼기 때문에 그런 무기를 가지고 위협을 하면서 자꾸 어떤 자기들의 입김에 맞는 그런 경영을 요구하고 그 요구를 안 들어주면 앞으로 너 직접적으로 사람들 끌어모아서 진짜 경영권 압박할 거야? 지금 경영권 뺏어올 거야? 이렇게 하면 자꾸 이제 압력을 넣다 보니까 기업 쪽에서는 그런 압력이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상당히 부담을 느끼고 작게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주가 올리는 데만 자꾸 집착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작용이 생기기 때문에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지금까지 시장에서 외국 자본이 우리 기업을 그런 식으로 M&A 하겠다 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그렇죠. 2006년도에 잘 아시는 것처럼 KTNG하고 칼 아이칸이라고 하는. 그 있었군요. 그때도 직접적으로 경영권을 침범한 이런 차원은 아니었습니다. 감사위원 몇 명 집어넣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실제 그 당시에 엄청난 이익을 가지고 그 칼 아이칸이라고 하는 외국 기업은 몇 년 만에 빠져나갔죠. 사실. KTNG였죠. 많은 손실을 주면서요. 그 기업이 KTNG였죠. 그렇죠. 그 이사와 감사위원을 분리 선출하는 것도 역시 같은 이유입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이사 감사위원이라는 걸 지금 분리 선출하겠다는 얘기인데 감사위원의 기본적인 성격은 이사입니다. 이사이면서 감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감사위원을 따로 뽑으면서 대주주의 의결권을 3%로 제한한다 이 개념이 감사라는 부분에만 적용이 되면 상관이 없는데 감사는 기본적으로 감사위원회는 그 감사는 이사적인 성격도 있기 때문에 이사를 뽑는데도 대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한다. 이런 모양새가 되기 때문에 주주총회에서 경영을 하는 이사를 뽑는데 주주들이 자신이 갖고 있는 지분의 제한을 받는다는 것은 주식회사 제도의 근본을 흔들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이사까지 이사를 뽑는 데까지 제한을 주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사실. 그러니까 감사만 뽑는 데면 상관이 없는데 그 감사위원회 기본 성격이 이사다 보니까 이사를 뽑는 데까지 대주주의 의결권이 제한이 되고 그럼 경영활동에 어떤 제한을 가하는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많은 논란이 있는 겁니다. 집중투표제 문제인데요. 이건 이제 그동안에 그 한 주 한 표인 것을 이사수만큼 투표권을 한 주에 주어서 소액주주들이 자기 표를 특정 이사 후보에게 몰아줘서 그 이사로 만들겠다 하는 그런 제도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 이것이 우리 그 상법에 이미 도입이 된데도 유명무실해져 있는데 그렇게 우려할 수준인가 하는 그런 또 반론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근데 이게 사실 전 세계적으로 일단 이게 만약에 괜찮은 제도고 올바른 제도라면 사실 많은 기업들이 선택을 할 겁니다. 그리고 또 전 세계적으로 활발히 이용이 될 거고. 근데 이거를 우리 이 상법 개정에서처럼 강제적으로 하라고 하는 나라는 극히 드뭅니다. 아주 후진국의 몇몇 나라뿐인데 그걸 우리나라는 지금 강제적으로 한다고 하니까 그게 지금 문제이기 때문에 개별 기업들이 인위적으로 선택을 하게끔 해주는 것이 훨씬 낫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강제적으로 하다 보면 소수주주들이 악용을 할 위험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우려해서 선택을 하게끔 정관에 따라서 이게 정말로 필요한 기업이면 할 수 있게끔 하면 되는 거지 모든 기업에 강요할 만큼의 그런 어떤 성과가 확실한 긍정적인 제도는 사실 아니기 때문에 좀 선택에 맡기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다중대표소송제 도입하는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 새누리당 김세현 의원은 이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집중투표제와 마찬가지로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니까 반드시 그건 지키셔야 한다. 이런 그 입장을 내놓았거든요. 근데 일단 다중대표소 말씀드리기 전에 자꾸 이제 정부에서 야당 쪽이라든가 이제 일부 의원들은 공약이기 때문에 꼭 해야 된다. 근데 그런 거는 조금 문제가 되는 게 이번 기본 공약 그 당시에는 아마 이런 논의들이 충분히 논의가 안 됐었을 겁니다. 그냥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는 개념이었는데 그걸 지금 몇 개월 지나서 충분히 논의해보니까 이게 과연 현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경제민주화 창조경제하고 맞느냐 부합하느냐 틀리느냐를 가지고 따져야지 공약을 했으니까 하자라고 하는 건 지나치게 형식 논리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이 다중대표소송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조금 이상한 제도입니다. 가령 모 회사의 어떤 소수주주들이 그러니까 자회사의 경영자가 뭘 잘못했는데 그 자회사의 소수주들이 경영자한테 책임을 묻는 게 아니라 모 회사의 소수주주들이 자회사의 경영자한테 책임을 묻는 즉 자기 회사도 아닌데 다른 회사 경영자한테 책임을 묻는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할 이유가 없는 게 어차피 자회사에는 소수주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가만히 있는데 굳이 남의 회사 다른 회사가 왜 이쪽 회사 경영자한테 이래저래를 하느냐. 그런 어떤 근본적인 문제, 즉 법인격이라고 하는 부분을 뛰어넘어서 다른 회사에 관여를 한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법리적으로 법인격을 부인하는 효과가 있다. 그걸 무너뜨리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상법 학계에서도 우려가 되고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렇군요. 이 전자투표제의 경우에 소수주주들이 쉽게 자기 의견을 의사를 표출할 수 있는 그런 제도다. 그래서 이 소액주주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이 제도가 도입돼야 된다. 이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전자투표라는 게 주주총회 활성화라는 측면에서는 분명히 긍정적인 측면이 있는 건 사실 모든 사람들이 압니다. 다만 이제 이 부분에서 우려되는 게 요즘 많이 보시는 것처럼 정부기관도 해킹당하고 이런 상국에
대기업이라고 해킹당하지 말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예. 그런 어떤 기술적인 부분들, 그런 해킹을 당했을 때 그 여파, 혼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우려가 되기 때문에 이것도 아마 재계가 원천적으로 반대한다기보다는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조치랄까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기술적 뒷받침이 된 다음에 조금 차근차근 해보고 일단 선택에 맡기고 개별 기업들한테 나중에 좀 차근차근 논의해보자는 취지이기 때문에 원천적으로 반대한다 그런 취지보다는 좀 그런 기술적인 부분에 대한 어떤 보완 이런 것들을 같이 곁들여서 논의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지난번에 세법 개정안이 나왔을 때 이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과세 기준을 완화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래서 그때도 재벌 편드는 것이냐 이런 반론들이 많았는데 예. 이번에 또 상법 개정안이 부퇴한다면 결국은 정부가 투자 활성화라는 명목으로 경제 민주화 의지를 퇴색시키는 것이다. 이런 비판을 야당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과세가 문제가 많다라는 것은 모든 분들이 다 압니다. 이게 지금 뭐 학자들 간에도 이게 위헌이네 만에 그런 문제가 있는 거를 약간 정상적으로 완화시켜줬는데 그걸 완화시켜줬다고 해서 다른 부분을 또 완화시켜주는 것을 거기다 엮어서 얘기하는 것은 너무 지나치게 정신 올린 것 같고 일감 몰아주기 자체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완화한 거고 이번 상법 개정은 상법 개정 자체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완화를 하려고 하는 거지 이쪽을 완화해줬으니까 이쪽은 완화해주지 말고 강화해줬다 이런 논리는 사실 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이 현재 그 재계의 투자가 위축된 것은 사실이거든요. 예. 어제 당장 그 10대 그 대기업 집단의 총수와 5천을 가진 뒤에 이제 앞으로 투자가 좀 늘어날 것이다 이런 그 희망 섞인 그 예상이 나오곤 했는데 그렇죠, 예. 이 언론에서 돈을 쌓아두고도 투자하지 않는다 이런 비판적인 시선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려면 이 신 박사님께서는 어떤 조건이 충족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그렇죠. 기본적으로 기업이라는 어떤 본질적인 좀 속성을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기업이라는 어떤 경우는 경영자들은 자신들의 경영권이 불안해지면 절대 투자를 안 합니다. 자신의 경영권이 보장이 된다는 걸 전제해서 투자를 하기 때문에 일단 골키퍼가 든든해야만이 밖으로 나가서 투자도 하고 적극적으로 행동을 하는 거지 골키퍼 자체가 불안하면 사실 투자도 상당히 위축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제도적인 환경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경영을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면은 자연스럽게 골키퍼가 든든해지기 때문에 투자도 활성화될 수 있는데 지금 이번 상법 개정은 그런 취지라기보다는 오히려 경영권을 약간 불안하게 계속 하려고 하는 물론 경영권의 남용을 통제하는 건 맞지만 그것이 지나쳐서 경영권의 불안까지 이어지면은 오히려 기업 활동의 어떤 투자를 지나치게 위축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좀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기업 경영을 투명하게 하느냐 아니면 경영권을 확고히 보장해 주느냐 하는 문제는 늘 동전의 양면 같은 건데요. 그렇죠. 예, 경영권 침해 우려가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씀이군요.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보세요.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한국경제연구원 기업정책연구실 신석훈 박사였습니다. 김태희 씨, 케이블 광고 잘 보고 있는데요. 소개 좀 해주세요. 케이블 하면 TV밖에 몰랐는데 인터넷, 집전화, 알뜰폰, N스크린에 UHD 시범 방송까지 케이블로 되는 게 엄청 많더라고요. 방송을 넘어 스마트 라이프까지 케이블의 능력엔 한계가 없습니다. 김태희가 추천하는 스마트 케이블. 연아가 알려주는 좋은 물의 조건. 물 드실 땐 꼭 수원지를 확인하세요. 저는 지하 180m 천연 안만수와 드넓은 구규림이 있는 해발 680m 강원도 평창을 꼭 확인해요. 깨끗해. 강원 평창수, 평창 동계올림픽 공식 먹는 샘물. 3부 순서 여기서 마치고 잠시 뒤에 4부 이어갑니다. 2013 충주 세계조정선수권 대회가 8월 25일부터 9월 1일까지 한금호 국제조정경기장에서 성대하게 펼쳐집니다. 어텐션, 레디, 고! 한가야! 내 청춘! 생명과 태양의 땅 충북, 대한민국 중심고을 충주, 천혜의 자연경관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인류화합의 대제전. 지구촌 젊은이들의 도전과 열정, 그리고 화합. 5대양 6대주, 80개국 2,300여 명의 선수가 인간의 한계에 도전합니다. 자연과 하나 되는 지구촌 최대 물회축제 2013 충주 세계조정선수권 대회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유빈아, 미션 준비됐어? 강수 오라버니, 우리 꼭 해결해요. 저기 문 열고 냉방하는 가게가 있네? 문 열고 냉방 아웃. 전력 피크 시간 2시에서 5시. 에어컨도 쉬게 해주세요. 왜 여기 사무실 사람들은 춥게 해놓고 긴팔을 입고 있대요?
답답한 옷차림 아웃! 여름철 26도를 꼭 지켜주세요. 이 집은 TV를 켜놓고 딴짓을 하고 있네. 무심한 전기 사용 아웃. 한 사람 배가트 절약하기 운동 모르세요? 미션 성공! 전기 만들긴 어려워도 아끼기는 참 쉽구만요. 이 캠페인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석유공사, 에너지관리공단이 함께합니다. 예, 전식의 출발사침 4부 순서 시작합니다. 잠시 지나는 말씀 듣습니다. LTE의 세상 충분히 빠르다고 합니다. 충분하다는 것은 그 이상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 그래서 시작합니다. 2배 더 빠르고 2배 더 즐거운 새로운 세상. SK텔레콤은 이것을 LTEA라 부릅니다. 아무나 가질 수 없는 속도 LTEA. SK텔레콤. 엄마들은 수유 준비할 때마다 걱정이 많다. 물온도, 수유농도, 영양 걱정까지. 이젠 액상으로 된 베비언스로 바꾸세요. 체계적인 영양 설계는 기본. 한 병 한 병 무균 상태로 만들어져 뚜껑만 바꿔 끼면 수유 준비 끝. 대한민국 수유 상식을 바꾸다. 액상 유아식 베비언스. 이번에는 경기뉴스 알아봅니다. 한국경제신문 김인석 기자 전화 연결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미국 증시 소식부터 듣겠는데요. 역시 상고 하재였지만 결국 상승으로 끝났죠? 맞습니다. 그 뉴욕 증시가 미국의 그 시리아에 대한 공습 우려에도 불구하고 상승하며 마감했습니다. 그 공습이 시작되면 원유 공급이 차질을 빚어서 국제 유가가 오를지도 모른다는 전망이 나오면서요. 그 에너지주가 급등세를 보여서 오히려 상승 요인이 됐습니다. 다우존스 지수는 어제보다 48포인트, 0.33% 상승한 14,824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는 0.27%, 나스닥 지수는 0.41% 올랐습니다. 종목별로는 에너지주가 강세를 나타내죠. 쉐브론이 2.5% 올랐고요. 엑손 모빌도 2.3% 올랐습니다. 예, 이 에너지주들이 강세를 나타냈다는데 국제 유가도 올랐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미국 서부 텍사스산 중진류 10월 인도분 선물 가격은 1.09달러, 1% 정도 상승해서 배럴당 110.10달러에 마감했습니다. 이 WTI 선물 가격이 110달러를 넘어선 거거든요. 2011년 5월 이후에 2년 3개월 만에 처음입니다. 예. 또 영국산 브렌트유도 2% 올라서 배럴당 116.61달러에 마감되면서 6개월 내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예, 부동산 경기 회복을 위해서 정부가 어제 종합부동산 대책을 내놓았죠? 네, 1%대 그 낮은 이자를 받는 그 모기 상품을 내놔서 집을 살 수 있도록 질을 터주겠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를 대상으로 한 신개념의 그 주택담보대출, 즉 생애 최초 내 집 마련 모기지를 오늘 10월부터 내놓는데요. 20년간 연 1%대 그 초저금리로 주택 구매 자금을 지원하는 대신에 이 상품으로 대출받아 집을 산 주택 구입자는 나중에 집을 팔거나 만기가 돌아왔을 때 국민주택기금하고 시세 차익과 혹은 손실을 공유하는 방식입니다. 예. 이 모기지는 수익 공유형하고 손익 공유형 두 가지로 나뉩니다. 둘 다 2억 원까지 주택기금에서 돈을 빌려주는데요. 수익 공유형은 집값의 최대 70%까지 빌릴 수 있습니다. 이 모기지는 집을 팔 때 값이 올랐으면 주택기금과 이익을 나눠 갖는 구조입니다. 예. 반면 그 손익 공유형은 집값의 40%까지 빌려주지만 집값 손실까지 주택기금과 분담해서 집주인에게 나중에 보존해주는 형태입니다. 집값 불안 심리를 덜어줘서 매매를 이끌겠다는 겁니다. 영국이 1990년대 후반에 집값 급등에 따른 그 주거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서 시행해서 큰 효과를 본 제도라고 합니다. 시장에서는 이 같은 모기지 제도가 그 취득세 인하 효과하고 합쳐지면 어느 정도 매매 수요를 자극할 수 있다 이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두 모기지로 집을 살 경우에는 전월세보다 주거 비용이 더 적거나 비슷하게 들기 때문입니다. 다만 그 10월이 돼야 시행이 되고 예. 모기지 제도의 그 1차 시행 대상이 우선 3천 가구에 불과해서 당장 전세 시장을 안정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런 지적도 나옵니다. 예, 이 전월세 대책이 될 수 있는가 논란이 있는데 이 취득세도 인하했죠? 네, 취득세 영구 인하는 예정대로 이루어져서요. 6억 이하 주택에서는 1%, 6억에서 9억까지는 2%, 9억 초과 주택은
3%가 됐습니다. 집이 여러 채 있어도 똑같이 적용을 받습니다. 또 월세 소득공제를 확대하는데요. 총급의 5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자로 85제곱미터 이하의 월세로 살 경우에 소득에서 월세 60% 500만 원까지 빼주도록 늘렸습니다. 오피스텔도 주거용의 경우에는 앞으로도 월세 소득공제 대상에 넣기로 했습니다. 예, 어제 박근혜 대통령이 대기업 총수들과 만났죠? 네, 박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대기업 총수들을 청와대로 초청했습니다. 이건희 삼성 회장 등 정몽구 현대차 회장 다 참석을 했는데요. 대통령이 이 자리에서 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대기업의 선도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또 재계가 반발하고 있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신중히 추진해야겠다고 말했습니다. 총수들은 이 같은 주문에 올해 계획했던 역대 최대 규모의 투자 계획을 집행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30대 그룹의 올해 투자 계획은 약 155조 원, 지난해보다 12% 정도 늘어난 규모인데요. 예. 상반기에 제대로 집행을 안 했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무려 93조 원, 상반기보다 투자를 50% 이상 늘려 집행해야 합니다. 30대 그룹은 또 채용을 늘려서 연초 예정보다 13,000명, 14만여 명을 뽑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대통령 오늘은 중경기업연합회 회장단 30여 명을 초청해서 오찬 간담회를 엽니다. 예, 대통령이 대기업 총수들과 만나니까 투자 분위기가 바뀌는군요. 네. 예, 우유값이 그동안에 오른다 내린다 말이 많았는데 결국 오르는 거죠? 예, 업계 1위인 서울우유가 내일부터 우유값을 리터당 220원씩 올립니다. 그래서 현재 가격에서 2,520원으로 오르게 되는데요. 당초 250원을 올리겠다는 기본안보다는 30원 정도 떨어진 겁니다. 우유업계는 지난 9일 원유값이 리터당 110원씩 인상되자 그 인상분을 반영해서 값을 올리려다가 대형마트들에 의해서 제동이 걸려서 계속 협상을 해왔는데요. 그 협상 끝에 나온 결론입니다. 서울은행 2011년에 2,300원으로 값을 올렸고요. 다시 2년 만에 2,520원으로 올리게 됐습니다. 예. 메일유업, 남양유업 등도 조만간 값을 비슷하게 올릴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10월부터는 치즈값, 버터값, 요구르트 등 유제품에 이어서 아이스크림, 빵, 커피 등 우유가 들어가는 전 제품 가격이 일제히 오를 것으로 보입니다. 예, 또 담합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을지 궁금합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한국经济신문 김민석 기자였습니다. 뉴스의 체감 온도를 높여드립니다. 전원책의 출발 새 아침. 지난 몇 달간 여야의 대치 국면 한가운데는 국가정보원이 있었습니다. 어제는 그 국가정보원이 현역 국회의원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통합민주당 이석기 의원 등 10명의 집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겁니다. 내란 업무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입니다. 충격적인 뉴스에 모두들 놀랐을 겁니다. 이번에 간 사무실 압수수색은 2005년 이광재 의원과 2011년 최구식 의원의 이은 세 번째입니다. 일부 보도에 의하면 이석기 의원은 변장한 채 도주했다고 합니다. 엄청난 충격을 준 이번 사건에 대해 현장 취재를 담당한 기자로부터 좀 더 상세한 내용 알아봅니다. YTN 정치부 박현 기자 전화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어제 국정원이 국회의원에 간 이석기 의원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있었는데 먼저 어제 상황을 좀 짧게 정리해 주시죠. 예, 어제 충격적인 뉴스에 많이 놀라셨을 텐데요. 어제 아침 8시쯤이었습니다. 그 국회의원회관에 있는 그 이석기 의원실로 국정원 직원 30여 명이 찾아왔습니다. 예. 압수수색을 시도하기 위해서 찾아왔었는데 제대로 이루어지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그 이석기 의원 보좌관들이 이제 변호사가 올 때까지 압수수색에 응할 수 없다고 저항을 했었고요. 이 대치가 자정까지 계속 이어졌습니다. 이 사이에는 이제 이정희 대표와 오병은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도 찾아와서 강하게 항의를 하는 상황도 이어졌었고요. 장기간 대치가 이어지다가 자정쯤에 통합진보당 관계자들과 수사 관계자들이 최소 인력만 남겨두고 잠시 현장을 물러나기로 하면서 밤사이 상황이 종료가 됐고 오늘 오전에 다시 그 수사 관계자들의 압수수색이 재개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압수수색은 우희영 전 대변인의 물품에 대해서만 압수수색이 진행된 상황이고요. 예. 이석기 의원의 그 집무실에는 아직까지 들어가지 못해서 이석기 의원의 그 자료에 대해서는 압수수색이 아직까지도 이루어지지 못한 상황입니다. 예. 아까 제가 리더먼트에서 조금 실수가 있었습니다. 이 이석기 의원 앞에 통합민주당이라고 했는데 통합민주당이 아니고 통합진보당입니다. 예. 이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통합민주당 있는 분들에게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예, 다시 질문을 드리죠. 예, 그러니까 결국 이석기 의원실에 대해서는 전면 압수수색을 원했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이석기 의원 집무실 앞에서 그 이정희 대표 등 당 지도부들이 예. 의자에 앉아서 문을 가로막고서 항의를 하고 강하게 항의를 하고 대치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수사 관계자들 입장에서도 만에 하나 발생할 수 있는 인명 피해 등을 우려해서 강하게 집행하지는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압수수색은 오늘 오전에 다시 재개될 예정입니다. 예, 이석기 의원실 외에도 통합진보당 사무실과 관련자들의 집 그리고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진행됐는데 체포도 진행됐죠? 이 전체적인 수사 규모 과정 어떻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다른 곳에서도 이제 압수수색과 체포가 진행이 됐는데요. 예. 일단 그 홍순석 경기도 부위원장과 한동근 전 수원시 위원장 그리고 이상호 경기 진보연대 고문이 체포가 됐습니다. 이렇게 3명이 체포가 됐고 이들을 비롯한 10명의 자택과 사무실 등 10여 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색이 진행이 됐습니다. 국정원이 이번 수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수사 규모는 파악되지가 않고 있는데요. 다만 10여 곳에서 동시에 진행이 됐고 또 의원회관의 경우 30여 명 등 상당한 수사 관계자들이 나온 걸로 봐서는 상당한 규모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예. 검찰도 대공 전문 검사들을 10여 명을 전담팀으로 구성하는 등 검찰 송치에 대비해서 이번 수사에 준비하고 있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혐의 사실은 내란 업무 국가보안법의 위반인데요. 예, 그런데 국정원 얘기로는 이제 꽤 오랫동안 치밀하게 추적해 왔다. 그래 신문에 보도되기로는 3년 정도라고 합니다. 그 수사 내용의 윤곽이 드러났습니까? 네, 저희가 국정원의 국정원이 파악하고 있는 구체적인 혐의에 대해서 취재한 내용을 말씀드리면요. 예. 일단 이석기 의원이 반국가 단체의 지하 조직을 구성해서 활동했다는 것이 가장 주된 혐의입니다. 예. 국정원이 확보한 증거에는 지난 5월에 이들 지하 조직이 체제 전복을 모의하는 이런 녹취록과 이런 증거들을 확보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난 5월 서울의 한 교육관에 100여 명의 조직원들을 불러 모아서 전신전화국 2곳을 공격하고 또 평택에 있는 유료 저장고도 공격하는 등 치밀한 계획을 준비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또 권총으로 무장하고 또 사제 폭발물들을 만드는 방법을 숙지하라는 등 유사시에 준비하라는 이런 녹취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시다시피 이 같은 혐의들은 형법상 내란 음모죄에 해당이 됩니다. 예. 국가를 전복할 목적으로 모의했다는 건데요. 지난 1980년 김대중 전 대통령이 내란 음모 혐의로 사형 선고를 받은 이후에 33년 만에 처음으로 이런 제목이 적용된 상황이고요. 내란 음모죄뿐만이 아니고 또 국가보안법상 국가기관 시설 타격 모의 그리고 이적 단체 구성 그리고 북한 찬양 등의 혐의도 적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지금 어제 이석기 의원이 변장 도피설, 연락 두절설 이런 얘기들이 언론에 마구 쏟아졌는데 방금 나온 얘기로는 지금 최고위원 회의에 참석 중이랍니다. 예. 그런데 어제 변장 도피설은 어떻게 나온 겁니까? 네, 어제 이석기 의원 사무실에 이정희 대표 등 당 지도부들은 나타났지만 정작 이석기 의원은 나타나지 않아서 여러 가지 추측성 소문이 퍼진 게 사실입니다. 예. 그래서 이 의원이 변장을 하고 도주했다는 이런 얘기도 나왔었고요. 확인되지 않은 걸로 드러났지만 그래서 통합진보당은 이거에 대해서 사실 무근이다. 본인들은 수시로 접촉하고 있지만 행적은 말해줄 수 없다. 이런 얘기까지 하게 됐었는데요. 예. 말씀하신 대로 조금 전에는 이석기 의원이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서 발언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좀 더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문서 파쇄했다는 또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아침 8시부터 압수수색이 시작됐는데 11시까지 이제 압수수색을 막으면서 그동안에 문서 파쇄하는 것이 언론사 카메라에 잡혔다는 겁니다. 이 국정원이 왜 이를 방치하는 겁니까? 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어제 오전쯤이었습니다. 저희 취재 기자도 현장에서 그 장면을 목격하고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을 해서 저희가 어제 하루 종일 방송이 되기도 했었는데요. 예. 당시 상황은 이석기 의원실 집무실에 문이 닫혀진 상태에서 문틈과 블라인드 사이로 서류를 파쇄기에 넣는 장면이 포착된 겁니다. 근데
정확하게 이게 수사와 관련된 자료인지 아니면 다른 어떤 자료인지는 정확하게 확인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하지만 당시 이 검찰의 국정원의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급하게 서류를 파쇄했다는 점에서 의심을 받기에는 충분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통진당 관계자들은 파쇄기에 넣었던 그 시간이 국정원 직원들이 있었던 상황이고 그리고 그 당시 정황상 조직적으로 파쇄한다는 것은 발이 안 된다고 강하게 항의하기도 했었습니다. 예, 어제 이석기 의원 집에서 1억 원의 현금 뭉치가 발견됐다고 또 하던데요. 이 통진당은 임대보증금 반환할 돈이라고 소명했다고 합니다. 이 수사당국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네, 아직까지 수사당국에서 공식적인 말은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어제 이석기 의원의 오피스텔에서 현금 1억 원이 발견됐는데요. 예. 통진당은 조금 전 말씀하신 대로 그 전세 임차 보증금이다. 개인적인 돈이기 때문에 이번 수사와는 상관이 없다고 밝혔고요. 아직은 수사기관의 입장이 나오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좀 더 수사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이 공안 정국이냐, 입법기관까지 침투한 반국가 세력에 대한 척결이냐, 이게 이제 보는 시각에 따라서 엄청난 이제 다른 말들인데요. 예. 지금 통진당에 출입하고 있는 현장 기자들은 어떤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네, 이번 사건이 현역 의원이 내란 음모죄로 국정원의 수사를 받고 있다는 이런 그 혐의만으로도 상당히 충격적이고 엄청난 사건인데요. 예. 이 때문에 그 수사가 어느 정도 진행돼서 그 사건의 실체가 드러나기 전까지는 누구도 쉽게 이번 사건의 결과를 단정짓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 이 때문에 여야 정치권도 이석기 의원을 쉽게 지지하거나 비판할 경우에 향후 후폭풍이 엄청날 것이기 때문에 사태의 추이를 관망하면서 조금은 조심스러운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이 정치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다들 파장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진행에 따라서 다음에 한 번 더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YTN 정치부 박힌 기자였습니다. 대한민국 성공사업 파트너 뉴타마스, 뉴라보 그들이 돌아왔다. 지난 23년간 큰 사랑을 받은 다마스와 라보 8월 다마스 구매 시 특별 할인 및 최대 3.8% 저리 할부 기존 쉐보레 고객이 구매 시 특별 지원 다마스 라보 해펜딩 페스티벌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8월 31일까지 뜨거운 여름 더위에 지친 당신을 시원하게 해줄 짜릿한 한 모금 당신의 하루를 상쾌함으로 가득 채울 바로 그것 코카콜라 그것뿐 언제나 변함없는 짜릿함으로 오늘도 코카콜라가 당신에게 행복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언제 행복을 느끼십니까? 경제 수준과 교육 수준이 높은 미국이나 영국, 프랑스, 독일보다도 네팔이나 부탄, 벵글라데시가 행복지수가 더 높다고 합니다. 이웃이 10,000원을 버는데 자신이 8,000원을 벌고 있다면 불행하겠죠. 그러나 가난한 나라에서 이웃이 800원을 버는데 자신이 1,000원을 벌고 있다면 행복하다고 믿는다는 겁니다. 좀 오래됐지만 미국의 한 보고서에 나온 내용인데요. 보통 사람들이 행복감을 느끼는 두 번째가 공중전화에 남아있는 돈으로 전화를 걸 때라고 하더군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진은책 변호사였습니다. 내일 뵙죠. 고맙습니다.